조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10월 8일 정오를 넘어섰습니다. 요사이 채널A 이동재 기자가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고, 우종창 전 조선일보 기자가 구속되어 재판을 받다가 오늘 항소심에서 감형이 되어 가지고 석방이 되었습니다. 지난 7월 초의 1심에서는 징역 8개월 그리고 법정 구속이 되었습니다. 아주 이례적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은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으로 석방되어서 만약 상고를 하면은 대법원에서 다투게 되었습니다. 우종창 기자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를 통해서 조국 전 장관, 조국 전 민정수석의 명예를 훼손했다 해가지고 조국 씨가 고소를 해서 재판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최근에 보도한 동영상에 상세히 되어 있어서 저 이 이야기 뒤에 덧붙이겠습니다. 저는 그 사안을 허위사실로 보기는 힘들다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우종창 씨는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장과 어느 음식점에서 만났다는 제보가 있어서 확인 중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확정된 사실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목에 달지도 않았는데 1년이 지나서 조국 씨가 고소를 해서 검찰은 불구속 기소를 했는데 법원이 법정 구속을 했습니다. 아주 이례적입니다. 검찰보다 법원이 조금 부드럽게 나가는 것이 정상인데, 요사이는 검찰보다 법원 판사들이 더 아주 좋게 말하면 엄정하고 어떻게 보면은 가혹한 선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1심보다 2심이 또 이 정권에 더 유리한 판결을 하는 경우가 하나의 경향을 이루지 않을까 하는 걱정까지 있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2심이 좀 약한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국민으로서는 궁금한 게, 조국이 국민의 명예, 이 국가의 명예를 훼손한 부분은 없느냐? 특히 작년 인사청문회에서 했던 많은 변명과 허위 사실은 누가 그러면은 명예를 회복받도록 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균형 문제입니다. 균형 문제. 이 정도 우종창 기자의 보도가 명예훼손이라면은 조국 씨가 조국에 대해서 끼친 명예훼손은 어떤 식으로 보상받을 것이냐 하는 화두를 던지는 판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9월 23일 새벽 3시입니다. 오늘은 우종창 기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종창 기자는 조선일보 출신입니다. 월간조선에서 근무를 하면서 저하고 같이 호흡을 맞추었던 적도 있습니다. 우종창 기자는 아주 맹렬한 기자입니다. 특종을 많이 했습니다. 조선일보에서 우종창 씨의 별명이 와장창입니다. 와장창 세상을 흔드는 특종을 한 기자입니다. 그리고 특히 월간조선에 있을 때 특종한 것은 1995년 9월로 월간조선에서 테이프를 부록으로 냈습니다. 이 테이프가 뭐냐면 12.12 사건 육성 녹음 테이프인데, 보안사에서 12.12 사건 때 주요 지휘관들 간의 통화를 녹음한 테이프를
우종청 기자가 알아가지고 그것을 확보해서 역사적 자료로서 낸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송두율이 북한 노동당의 비밀당원이고 서열이 높다 하는 특종을 해서 송두율이 국내에 들어왔을 때 구속, 기소하는 것과 연관되는 그런 특종도 했고, 하여튼 굵직굵직한 와장창 세상을 흔드는 특종을 많이 한 기자가 지금 구속되어 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우종창 기자의 동영상, 유튜브 동영상을 문제를 삼아가지고 고소를 했고, 불구속 기소 상태에서 1심에서 재판을 받다가 1심 선고가 징역 8개월로 나왔습니다. 징역 8개월, 그런데 법정 구속을 해버렸습니다. 징역 8개월의 법정 구속. 이렇게 해서 벌써 2달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17일에 2심 결심 공판이 있었습니다. 2심 결심이었습니다. 그때 우종창 기자의 변호인들 2분이 나와서 아주 간곡하게 무죄를 주장을 했습니다. 검찰은 우종창 기자의 항소를 기각해달라 하는 요구를 했고, 재판장은 오는 10월 8일 오전 10시에 선고를 하겠다고 예고를 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국경 없는 기자회에서 우종창 기자의 구속을 우려하는 성명서를 낸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금 시간을 길게 잡아서 이 우종창 기자의 사건을 말씀드릴 필요가 있는데, 이게 한국 언론 사상 아주 매우 드문 구속 사건입니다. 이게 허위 보도가 아닙니다. 지금부터 재판장, 1심 재판장은 그걸 허위 보도라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 허위 보도가 아니에요. 그런데 법정 구속, 더구나 법정 구속이었습니다. 검사도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불구속 기소를 한 재판인데 8개월 법정 구속을 했다. 저는 여기에 좀 감정이 느껴졌습니다. 이것은 재판이라는 것은 그 재판 과정이라든지 그 판결이 편안해야 합니다. 물 흐르듯 자연스러워야 합니다. 저는 이 사건 고소부터, 조국 씨의 고소부터 1심 재판장의 법정 구속, 그래서 어떤 감정을 느낍니다. 어떤 감정. 우종창 기자는 최근에는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에 집중해서 쭉 보도를 해왔습니다. 그건 뭐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문제점을 줄기차게 보도를 하고 또 책까지 썼습니다. 아마 탄핵 사태에 대해서 가장 깊게 들어간 기자일 것입니다. 그것과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사건이 또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선 순서대로 1심 판결문 요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7일에 있었던 1심 판결 요지, 서울 북부지방법원 제11 형사부 재판장 마승영, 판사 김명환, 윤정운입니다. 적용 법률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명예훼손법입니다. 유죄 이유는 이렇습니다. 피고인은 우종창 기자의 거짓과 진실이라는 개인 유튜브 방송을 진행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년 3월 2일 새벽 6시경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정로 60에 있는 사무실에서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인 피해자 조국에 대하여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018년 1월에서 2월 초 사이에 청와대 인근의 한 한식집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22부 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를 만나서
함께 식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조국 민정수석은 정부의 모든 정보기관과 수사기관의 정보를 수집하고 통제하는 최고의 수장입니다. 김세윤 재판장은 박근혜 대통령 재판의 1심 판결을 맡고 있는 책임자입니다. 그런 두 사람이 만났다? 그것도 이 시점에서 누가 봐도 오해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합니다라고 방송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그 무렵 김세윤 부장판사를 만나 식사를 하는 등 개인 접촉을 가진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종창 기자가 1심에서 최후 변론을 한 내용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피고인이 해당 동영상에서 방송한 내용은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 안전과에서 작성한 방송 녹취록에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인용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것은 방송 내용입니다. 아까 법원에서 요약한 것은 일부이고 전체를 들어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종천 기자가 방송을 합니다. 지금 유튜브로. 첫 번째 제보 내용은 이렇습니다. 물론 이 제보 내용은 제가 먼저 말씀드리지만은 사실로서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상당히 충격적인 내용이어서 제가 이 내용을 소개를 하고, 그리고 이 내용의 확인을 위해서 제가 지금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지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제보자의 주장이고 아직 제가 사실로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것이 사실이라면은 조국 민정수석과 김세윤 재판장의 만남은 1월에서 2월 초 사이이기 때문에 그것은 결국 최소한 피고인의 1심 판결이 있기 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두 사람의 만남은 아주 부적절하다는 게 제 판단입니다. 첫째, 제보를 받았다는 것이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018년 1월에서 2월 초 사이에 청와대 인근의 한식집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22부 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를 만나서 함께 식사를 했다는 것, 그 자리에는 얼굴이 알려지지 않은 제3의 인물이 동석했다는 것. 다만 이것이 사실이라면은 조국 민정수석과 김세윤 재판장의 만남은 1월에서 2월 초 사이이기 때문에 두 사람의 만남은 아주 부적절하다는 게 제 판단입니다. 하는 내용으로 방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종찬 기자는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제보받은 내용을 주안점으로 하여 시청자들에게 소개만 했을 뿐입니다. 피고인은 해당 동영상에서 조국 민정수석과 김세윤 판사가 청와대 인근의 한식집에서 만난 게 사실이라는 단정적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어지는 방송 내용도 피고인이 제보 내용의 사실 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한 것입니다. 피고인이 청와대 대변인 김의겸에게 사실 여부를 의뢰하는 질문지를 보냈다는 것, 김의겸 대변인에게 이 방송을 하기 전인 2018년 3월 1일 오후 6시 전까지 답신을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오후 7시까지 아무런 대답을 듣지 못했다는 것, 그래서 그 한식집에서 서빙을 했거나 아르바이트를 했던 분들이 있으면 제보해 달라고 당부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제보가 들어왔다. 그런데 지금 확인 중이다 라는 식으로 보도를 했다는 겁니다. 단정적으로 보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밝혔다는 겁니다. 무종천 기자는 이렇게 최후 변론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지 않기 위해서 해당 동영상의 제목에 조국 민정수석이나 김세윤 판사의 이름을 넣지 않았습니다. 해당 동영상의 제목은 박근혜 대통령은 무죄다. 그 증거는 기록 속에 있다. 거짓관 지칠 행동 지침 공개입니다. 피고인이 조국 민정수석의 명예를 공공연하게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면 제목을 이처럼 밋밋하게 붙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목에 넣느냐 안 넣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제목에 안 넣었다는 것은 이것을 적극적으로 전파시킬 의지가 없었다는 뜻이죠. 그러면은 왜 이 보도를 하게 되었느냐 하는 것을 우종찬 기자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1982년부터 2005년까지 23년 동안 조선일보와 월간조선에서 기자로 근무했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움직임이 시작되던 2016년 10월경에는 조갑제닷컴의 개원 기자로 활동하면서 박근혜 대통령 사건의 실체를 취재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검찰 및 특검의 수사 기록과 법원의 공판 조서를 변호인들을 통해 입수하는 한편, 이 사건에 연루된 TV조선 이진동 기자, 한겨레신문 김의겸 기자,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 K스포츠재단 사업부장 노승일 등이 쓴 책과 피고인의 직접 취재를 통하여 확인한 사실관계를 조갑제닷컴에 기사화하였습니다. 하여튼 이 탄핵에 대해서 끈질기게 추적하는 기자입니다. 피고인은 취재를 통해 확인한 박근혜 대통령 사건의 실체를 보다 널리 알리기 위하여 2017년 10월 2일 거짓과 진실이라는 유튜브 방송을 개설하고 대통령을 묻어버린 거짓의 산이라는 주제로 1인 방송을 시작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고소인인 서울법대 교수 조국이 문재인 정부의 초대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에 임명된 것은 2017년 5월경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두 달 후인 2017년 7월 14일 민정수석실 캐비넷에서 박근혜 정부 시절에 만든 300건의 문건이 발견되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우종찬 기자는 최후 변론서에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박근혜 탄핵 사건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게 아니냐 하는 행동을 했다는 것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해서 아까 그런 방송을 하게 되었다는 그 배경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2017년 10월 12일에는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와 관련해 조작한 문서들을 청와대에서 발견했다는 대통령 비서실장 임종석의 긴급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다음 날인 2017년 10월 13일 김세윤 판사는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던 박근혜 대통령에게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였습니다. 이건 사실 좀 유명한 사건이죠. 10월 13일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구속기간이 6개월이니까 석방이 되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건으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를 했습니다. 여기에 박근혜 대통령이 이것은 정당한 재판 절차라고 보기 어렵다. 불공평한 재판이 진행되므로 이제 법정에 나올 이유가 없어졌다 해가지고 그 뒤부터 법정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요한 재판이 박근혜 대통령을 공정하게 진행된다는 납득을 시키지 못해가지고 그 뒤로 아주 이상한 재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골석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김세윤 판사가 구속 영장을 다시 발부해가지고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한 것과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때 아주 맹렬하게 김세윤 부장판사를 비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종찬 기자의 최후 변론을 다시 읽겠습니다. 추가 구속영장에 적시된 범죄 사실은 2017년 3월 30일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첫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할 당시 검찰이 그 범죄 혐의에 대해 입건을 하고 수사를 마친 상태였으며 언론에도 대대적으로 보도가 된 내용이었습니다. 한 개의 사건으로 공소가 제기된 공소사실 중에서 구속영장 청구 단계에서 누락된 단 한 개의 범죄 사실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별건 영장 발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에게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이를 비판하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최강욱 변호사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전인 2017년 10월 13일 정봉주의 전국구라는 팟캐스트에 출연하여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확신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을 지켜보면서 피고인은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가 박근혜 대통령의 석방 여부와 재판 결과에 대하여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8년 2월 말경 어느 시청자로부터 조국 민정수석과 박근혜 대통령의 1심 재판장인 김세윤 판사가 최강욱 변호사와 함께 청와대 인근의 한식집에서 만나서 저녁을 같이 했다는 제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세 사람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있던 차에, 비판적 시각으로 보고 있던 차에 그런 제보가 들어왔다 이겁니다. 그 제보자가 누구냐에 대해서 우종찬 기자는 끝내 밝히지 않았습니다. 취재원 보호를 이유로. 피고인은 조선일보에서 23년 동안 기자 생활을 하면서 기자의 사명은 정론 집필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피고인은 제보자의 제보 내용, 다시 말해 제보자만이 알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을 소개만 했을 뿐 공공연하게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지도 않았고 조국 민정수석을 비방하지도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공직자의 도덕성이나 책임성 그리고 그 업무 처리가 정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는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원칙론적 입장에서 방송을 했던 것입니다. 피고인은 해당 동영상을 방송하기 전에 조국 민정수석에게 반론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피고인은 조국 민정수석을 만난 적은 없지만 조국 민정수석은 피고인의 이름을 모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피고인은 조국 민정수석이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 줄 알았습니다. 조국 민정수석은 동영상 보도 후 1년 동안 삭제나 정정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조국 민정수석은 피고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2019년 2월 14일 이전에 피고인에게 해당 동영상 내용에 대해 정정이나 삭제를 요구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삭제를 요청을 했으면 얼마든지 삭제하고 정정을 요청했으면 얼마든지 정정할 자세가 되어 있었다. 제가 아는 우종찬 기자는 절대로 억지를 부리는 기자가 아닙니다. 이게 오보라고 밝혀지면 오보를 정정할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연락 없이 지내다가 갑자기 고소장이 날라왔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조국 민정수석은 해당 동영상이 방송되어 거의 1년이 지날 무렵에 느닷없이 피고인을 형사 고소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서 정부의 모든 정보기관과 수사기관의 정보를 수집하고 통제하는 최고의 수장이며 주 업무는 대한민국의 민심 파악입니다. 그러한 막강한 위치에 있으면서도 조국 민정수석은 본인의 명예를 직접적으로 훼손했다는 사안에 대해 1년 동안 방치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김세윤 판사도 피고인이 서울중앙지방법원 공보판사를 통해 보낸 취재 협조문을 받아보았다고 시인하면서도 피고인에게 정정이나 동영상 삭제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이게 잘못됐다고 했으면은 삭제하거나 고쳤을 것인데 그런 자기 방어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죠. 피고인은 2017년 10월 2일부터 대통령을 묻어버린 거짓의 산이란 주제로 동영상을 방송하면서 방송에 거론된 당사자가 합리적 근거를 제시하며 반론권을 요구하거나 동영상의 삭제를 요청하면 이에 응했던 것입니다. 조국 민정수석과 김세윤 판사가 반론권을 행사하지 않는 이유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정정보도나 해당 동영상 삭제를 요구하였더라면 피고인은 반론권 보장 차원에서 그 요구에 응했을 것입니다. 피고인은 조국 민정수석과 관련된 더 이상의 제보가 없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보도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김의겸 당시 대변인에게 조국 민정수석의 의견을 물어달라고 부탁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동영상이 유튜브를 통해 공개된 시점은 2018년 3월 2일 오전 6시이며 피고인이 사실 여부를 문의하는 취재 협조문을 청와대 대변인 김의겸에게 보낸 시점은 유튜브에 공개되기 전날인 2018년 3월 1일 오전 11시 37분이었습니다. 청와대 대변인 김의겸이 취재 협조문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은 사실이나 유튜브 촬영이 시작된 이후입니다. 그리고 피고인은 동영상 제작이 끝난 후에 김의겸이 보낸 문자 메시지를 확인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남, 전화, 문자 등 어떤 형태로든 접촉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아예 누군지 모르는 사이랍니다. 이 헛소문은 찌라시에 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걸 저희들이 답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종찬 기자는 다시 전화를 걸어가지고 직접 조국 씨와 통화를 해보겠다고 했더니 전화번호를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재판에서 조국 씨가 증인으로 나왔는데 조국 씨는 대변인으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조국 민정수석은 이 법정에서 증인은 피고인이 위 방송 내용과 관련해 방송을 하기 전에 김어금 대변인에게 질문지를 보낸 사실을 알고 있나요? 라는 변호인 질문에 알지 못합니다. 라고 진술하였습니다. 조국 민정수석의 증언을 종합하면은 조국 민정수석은 김의겸으로부터 취재 협조문에 대한 보고를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김의겸이 조국 민정수석에게 피고인이 보낸 취재 협조문을 보고했다는 주장은 신뢰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종찬 기자는 이렇게 자기 입장을 쭉 설명을 하면서 피고인은 제보자의 제보 내용을 소개했을 뿐 공공연하게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지도 않았고 조국 민정수석의 명예를 비방하지도 않았습니다. 피고인이 작성한 증거에 대한 의견서와 최후 진술서 그리고 최후 변론서 등 수많은 기록을 읽어주신 재판장님과 배석 판사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아무쪼록 피고인에게 억울함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희망합니다. 이렇게 최후 변론서에서 주장을 했지만은 징역 8개월 선고에다가 법정 구속까지 되었습니다. 자, 이제는 항소심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항소심 지난 17일에 서울중앙지법 서관 502호에서 있었던 항소심에 저도 갔습니다. 갔는데 여기 변호인이 두 분이 나왔습니다. 조선일보 변호를 많이 하는 이 김태수 변호인 그리고 김경철 변호사, 김태수, 김경철 두 변호사의 변론 요지를 우선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김태수 변호사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도 내용은 허위사실이 아니다. 피고인은 사실이라고 단정하지 않았다. 제보 내용을 알리고 검증 중이라고 했다. 조국 전 수석이 그 직후에 정정보도를 요청했더라면 우종찬은 항상 그러했듯이 기꺼이 바로잡았을 것이다. 보도 1년을 지나서 시정 요구도 하지도 않은 채 고소를 했다. 최근 비슷한 사건에서 검찰은 허위 보도를 한 기자를 불기소 처분하였다. 요사이 좌파엔 관대하고 우파엔 가혹한 수사 재판의 경향을 보이고 있다. 토착 외구 민족 반역자 운운의 명예훼손은 방치하고 공산주의자라고 하면 기소하는 식이다. 우종찬 기자의 보도에는 명예훼손의 고의성이나 허위사실이란 인식이 없었다. 무죄를 주장한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김경철 변호사는 미리 준비한 변론문을 쭉 읽었습니다. 그 요지는 문제된 2018년 3월 1일 촬영된 방송 내용과 전후에 방영된 방송 내용들을 있는 그대로 시청하신다면은 문제된 방송 내용에 비록 성급한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특정인을 비방할 의도로 확정적인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방송이 나간 후 1년 가까이 지난 시점에 현직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이었던 고소인이 방송 내용의 정정이나 삭제 등에 관한 어떠한 요구나 조치도 시도하지 않은 채 방송 내용을 있는 그대로가 아닌 제보받은 내용 그 자체의 사실 여부로 치환한 다음 이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아 고소를 하였고 그렇게 치환된 내용으로 수사가 이루어지고 그 내용이 원심 판결에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종찬 기자가 사실이라고 단정한 적이 없는데 사실이라고 단정했다는 것처럼 전제를 하고 이 검찰 수사와 재판이 이루어졌다. 이런 주장이네요. 피고인은 20년 이상 일선 취재 현장을 누빈 현장 기자로서 본인에 대한 불이익보다 취재원의 보호를 더 중시하는 원칙에 충실한 기자입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외롭고 험한 여정을 걸으면서도 언론인으로서 지켜야 할 잘세를 잃지 않았고, 이 사건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취재원에 대한 관계에서 언론인으로서의 도리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방송한 내용 그 자체의 의미를 공소사실과 같이 치환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대단히 제약하는 처사라 여겨집니다. 더구나 원심 판결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신체의 자유까지 박탈하는 것은 진실과 정의의 관점을 달리하는 국민들에 대하여 현재 운영되는 형사사법제도가 이중적 잣대로 적용될 수 있음을 공표하여 표현의 자유를 더욱 심각하게 제어하게 되는 결과로 귀결될 우려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는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바가 아니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항소심 재판부에서 맑고 밝은 지혜로 사건의 본질과 내막을 명확하게 통찰하시어 혼돈의 시대를 용기 있게 맞선 희유한 언론인인 피고인의 진정성과 전체적인 방송 취지를 감안한 합리적 평가를 통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아주 높게 이 희유한 언론인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통합당의 후신인 국민의힘에서도 모른 체 하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문제를 우종찬 기자처럼 어떻게 보면은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이렇게 문제점을 지적하는 사람은 지금 대한민국에서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우종찬 기자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 탄핵 소추 과정, 그리고 탄핵 심리 과정, 그리고 탄핵 결정문의 문제점,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것도 구속 재판을 받으면서 합산해서 징역 한 20년이 넘는 장기형을 선고한 여러 사건을 또 파생적으로 해가지고 이른바 적폐 사건, 이 수사 재판에 대해서 우종찬 기자처럼 이렇게 깊게 들어간 분이 없고, 그러니까 그런 제보가 들어왔을 때 또 사실 확인의 노력을 해가면서, 그리고 이게 절대 사실이 아니다, 확인 중이다라고 했는데 이게 과연 미개훼손이 성립되느냐, 더구나 신령감이냐, 더구나 법정 구속이냐, 1심에서 법정 구속할 수 있느냐, 2심도 아닌데 하는 문제를 지적을 했습니다. 이 국경 없는 기자회도 이 문제를 성명서를 통하여 비판했습니다. 그 요지는 한국 형법이 명예훼손으로 기자를 구금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국제 기준에 위반되는 것이다. 이는 사실을 알리는 데 제약이 되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명예훼손은 민사소송의 대상이지만 형사처벌의 대상은 아닌 곳이 많다는 이야기죠. 우리나라도 사실은 이것은 이 손해배상으로 해결해야 되지, 이걸 가지고 사람, 더구나 기자를 구속하는 일이 있으면 언론 자유 전체를 제약하게 된다 하는 이런 국경 없는 기자회의 이 보도는 상당히 경청할 만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2심 선고가 남았습니다. 우종찬 기자가 걸어온 기자로서의 아주 당당한 자세,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수사와 재판이 과연 공정했느냐에 대한 고려, 그리고 우종찬 기자가 반론을 들으려고 노력한 자세, 무엇보다도 조국 씨가 1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그걸 시정해달라는 이야기 한마디 없이 기습적으로 고소를 한 이 자세, 이게 과연 실형 8개월의 법정 구속감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2심의
다른 판단이 있기를 저는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